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주제는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다른 주제를 이틀 뒤로 미루고 지금 속보로 올라오는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025년 1월 23일 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취지는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과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입니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었고요.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NFT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ETF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 그런 디지털 자산을 이제 합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명령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CBDC, 즉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 이게 지금 금융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ISO 20022 그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표준에는 CBDC, 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커런시가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이 행정명령을 보면은 CBDC를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기존의 그 스테이블 코인, 민간 주도로 발행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는 이 CBDC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1월 23일 A4 용지 7장 분량의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트 문서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역시 미국은 행정명령에서 아주 꼼꼼하게 문서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의 이 핵심적인 의지만 반영했겠지만은 그 이면에 이 행정명령을 쭉 보면은 역시 미국은 그 행정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은 아메리칸 리더십, 이게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미국 중심입니다. 미국 중심.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기술, 디지털 파이낸스, 디지털 금융을 관련 기술에 있어서 미국 주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주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만 한번 내가 발췌해 봤는데요. 보면은 이 디지털 어셋,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죠.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이것의 성장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가치를 저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이더리움의 혁신이 그 중요한 이유가 이더리움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 이것을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더리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분산 앱, D앱, 다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D앱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니까 웹3. 예. 자,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울러 그뿐만 아니고 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참여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것들이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가 있으면요. 채굴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비트코인에 채굴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노드가 있습니다. 일반 노드는 블록체인만 보관하는 노드고요. 일반 노드는 블록체인만 보관하는 거고, 채굴 노드는 그 비트코인을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발행하는 겁니다. 발행하는 노드가 채굴 노드인데, 예, 이것들이 이 채굴 노드로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으면은 비트코인 채굴 공장이 지금 중국이 금지하면서 미국으로 다 넘어가 가지고 그나마 정기와 세금 혜택이 있는 텍사스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이요. 비트코인 채굴 노드들이 공장을 이루고 있는데 텍사스에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원가가 75,00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75,000불. 75,000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만 불 되니까요.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수지 타산이 거의 그 비슷비슷한 본전에 거의 비슷비슷한 조금 남겠지만은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채굴자들이 이 채굴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그러려니까 이 채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미국에서요. 이 행정명령으로 지원하겠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 하나가 채굴하는데 7만 5천 불이 지금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예, 그만큼 이득이 남으니까요. 채굴자들에게.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돕겠다는 게 이 마이닝을 돕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팅 이걸 돕겠다는 거는 또 뭐냐면은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더리움은 그 지분 증명 방식으로 조금 다르죠. 이 1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검증자 노드들이 있습니다. 검증자 노드들이요. 이 검증자 노드들은 지분을 투자하고 검증자 노드에 참여합니다. 지분.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지분을 투자하고요. 지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슬롯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인데요. 블록마다 이 중에 검증자 중에 한 명을 블록 생산자, 프로포저 랄로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검증자를 그 블록 생산자로 지정을 해서 걔가 블록을 만들어서 모든 노드에게 방송을 해주면은 다른 노드는 그 블록을 검증하고 그게 이상이 없으면은 새로운 블록을 하나씩 이렇게 합의하고 계속 블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자는 그만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투자하고 뭐를 받느냐니까 검증자 노드는 지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죠.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을 받는데 이것도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지만이 이 보상금을 받아서 계속 이 지분을 투자해서 여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 가격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검증자 노드들이 이득이 되니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를 돕겠다는 것도 결국은 이더리움 가격을 올라가는 방향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 합법적으로, US 달러가 뒷받침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세계에 유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중심이죠. 달러 중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만 백업 되도록 그러니까 달러 중심으로 그래서 세계에서 그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더라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디지털 이코노미의 핵심. 그러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이게 이제 디지털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도 이게 블록체인하고 같은 말인데요. 블록체인이나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가 같은 말인데 이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리플 네트워크 XRP 여기서 쓰는 말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XRP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가 그 리플을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만 이야기해도 될 건데 구태여 그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를 말을 집어넣네요. 어쨌든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이것을 사용하는 그 디지털 이코노미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미국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CBDC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요. 예, 이것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금지되면은 보세요. 여기서는 디지털 어셋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CBDC는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디지털 어셋 안에도 여기 스테이블 코인, 뭐 USDC 같은 게 이게 대표적인 게 리플에서는 리플 USD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CBDC는 금지시키고 이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들 이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중요한 사항을 조금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이 행정명령의 제1절에 처음에 목적과 정책이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 산업은 미국의 혁신과 경제개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속 달러 중심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요, 블록체인 기술, 뭐 관련 기술, 뭐 웹3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웹3의 그 책임 있는 성장과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민간 주도로 기술 혁신을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탈중앙화, 보안, 확장성, 대량 채택을 위한 확장성 향상 기술입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이 행정명령을 냈던지 간에 이 기술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잘 몰라서 이 행정명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또 우호적으로 지내는 비트코인, 뭐 솔라나, 리플 이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 혜택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혜택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은 미국의 그 행정명령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가장 잘 발전시키고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이더리움, 결국은 이쪽이 이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 저희 분석입니다. 또 봅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배포, D앱이나 그 스마트 계약 D앱 웹3 관련돼서요. 그 다음에 채굴
검증, 아까 조금 설명을 했죠. 채굴 검증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 텍사스에 그 채굴 공장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더리움 검증자, 전 세계적으로 10만 이상의 그 검증 노드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검증자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니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에서는 그러니까 보장되면은 서로 채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또 이더리움 검증 노드도 더 지분 참여를 하겠죠. 더 많은 지분을 참여합니다. 왜? 지분 참여하면은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국 채굴자나 검증자는 투자에 대한 이득이 있어야 참여하는데 이거를 미국이 측면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이고 적법한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렇게 하면서 미국 달러의 주권을 촉진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또 엄청난 그 미국의 그 전략이 있습니다. 민간주도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게 이제 USDC 같은 거라고 그랬죠. 리플, USD. 이걸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이 리플 USD는 달러에 100% 맞춰져 있고 USDC는 뭐 달러, 뭐 파운드, 뭐 여러 가지에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리플 USD는 US 달러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면은 이 문제는 확장성이죠.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 그래서 그 확장성 있는 블록체인으로 이것들이 집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결국은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확장성이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판가름 날 거고요. 근데 이제 확장성을 좋은 거는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는 L1, 본점, L2, 지점을 L2들이 많이 있겠죠. 지점은 많이 있겠죠. 이렇게 구조를 잡고 나가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생태계가 지금 확장성 면에서 가장 큰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L1이 이더리움이 되고요. L2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많이 사용되면은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앞으로 이더리움이 주도권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게 초점이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는 미국에서 발행되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되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자, 보호하면은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고,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니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있어야 많이 사용이 되고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하려면은 이 블록체인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확장성이 있는 기술은 이더리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개인 시민과 민간 기업, 보세요. 민간 부분 기업 모두에게 개방적인 은행 서비스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은행 서비스 쪽에는요, 리플이 먼저 이제 뛰어들었는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간 금융 거래에서 기존 은행이 이게 리플의 고객으로 참여하거든요. 은행이. 게이트웨이를 둬가지고 은행이 참여하고요.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이제 리플로 바꿔가지고 국제 간에 전송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되면은요, 이제 개인도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파운드를 이더리움으로 바꾸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보내고요. 미국에서 ETH를 받아가지고 달러로 이렇게 수신할 수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부분 기업,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데요. 도이치뱅크 같은 데는 아까 내가 이더리움 이야기 했는데 이더리움에 이게 이더리움이 레이어 1이고요. 도이치뱅크는 자기들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만들어 가지고 이 레이어 1의 롤업 방식으로 거래를 묶어 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이 도이치뱅크에서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이더리움으로 해서 거래가 일어난 만큼의 그런 어떤 그 거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 수준으로요. L2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은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고객들이 국제 간에 ETH로 바꿔가지고 이더리움 L2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게 L2 네트워크도 지역적인 L2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L2 네트워크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더리움을 보내고 거기서 달러로 바꿔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 L2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도 기존의 트럼프는 리플을 염두에 두고 XRP요. 리플이 CEO가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리플에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밀어붙이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기술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L2 체인, 이게 이제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L2 체인, 이 이더리움 L2 체인이요.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은 그 투명한 의사결정, 예, 또 기술 중립적 규정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암호화폐 쪽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문서를 만들 때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먼저 기술적 중립부터 볼까요? 이게 딴 거 없습니다. 기술적 중립 규정이라는 거예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보면 아는데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없거든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대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약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사는 A의 그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어떤 판사는 B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거는 해석의 차이로 다른 판단을 서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마트 계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예. 왜? 사람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런 그 계약이 스마트 계약, 그걸로서 그렇게 해서 스마트 계약으로서 만들어진 게 D앱이라고 그랬죠. 탈중앙화 웹.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것이 웹3라고 했죠. 웹3. 기술 중립적. 이것은요, 누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 같은 데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은행장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전전 그 은행장하고 모르는 사람이 가서 대출해 달라는 거하고 은행장을 잘하는 사람이 가서 대출해 달라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중립이 아니죠. 근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여기서는 완전히 중립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의사결정. 이것도 이게 이제 가버넌스. 지금은 가버넌먼트라고 하면 정부죠. 정부는 뭔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정부인데 그 결정할 때는 뭐 대통령 중심제 같으면 대통령이 결정하죠. 중앙에서.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뭐 이렇게 결정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뭐 어떤 의도가 어떻든 간에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서는 온체인 가버넌스 그랬어요. 아주 투명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온체인 가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가버넌스가 다오라고 해서 분산화 자율기구 다오가 이 그 D앱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다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하는 이 다오 온체인 가버넌스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스마트 계약의 활성화는 D앱 즉 웹2에서 웹3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게임 업체요. 게임 업체가 지금 웹2에 의해서
그 게임을 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네움이라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검증을 받는 L2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소네이움인데요. 이 소네가 만든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게임 업체조차도 이 웹3로 벌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웹3로. 그래서 이게 그 소니가 왜 그러면은 그만큼 그 다른 대안 중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을 택했느냐? 기술적으로 제일 확실하니까 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예, 그 소니가 택한 그 방향을 보면은 앞으로의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미국을 관할권 내에서 CBDC 만들거나 발행하거나 유통하거나 사용 금지 딱 선언해 버렸습니다. 미국은 중앙은행 발행화폐 안 해. 예. 그런데 이 지금까지 ISO가 추진하던 게 금융의 어떤 그 혁신 마스터 플랜인데요. 거기 보면은 ISO 20022로 CBDC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CBDC를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ISO 20022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되어 왔던 거 문제는 ISO 20022 이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예, 소용이 없게 됐어요.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ISO 2022로 앞으로는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USDC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예, 오늘 발표는 결론이 없고요. 이 슬라이드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4조를 보면은 행정명령 제4조를 보면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해서 대통령 실무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통령 실무 그룹을 이 국가경제위원회 내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 그룹에서 AI와 암호화폐 특별 의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의장 외에도 여기에는 이제 내가 포함 안 시켰는데 뭐 법무부 뭐 어디 뭐 재무부 뭐 증권거래위원회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 실무 그룹에는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대단합니다. 예. 자, 이 행정명령이 있은 1월 23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실무 그룹 있잖아요. 예, 재무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기타 관련 기관은 이 행정명령에서 디지털 자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문서, 명령
기타 항목을 식별해야 되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식별된 각 규정, 지침문서, 명령, 기타 항목 폐지, 수정, 별도 규정에 대해서 권장사항, 이것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단하죠? 또 하나 보면은 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라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을 규제하는 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야 합니다. 작업 그룹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도로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시키되 부작용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 법안을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법안을 만들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플이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소송이 벌어진 이유도 미국 그 법원도 그 난감했던 게 규제가 없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규제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게 법원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이제는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거기 따른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규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규제. 뭐 사기치고 뭐 러그풀 그래서 먹튀 치고 빠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규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만든다고 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거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디지털 화폐를 금지합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시켰어요. 여기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제5조에. 그거 뭐까지 막았냐면은 미국 관할권 내에는 물론 미국 밖에서 해외에서 중앙은행 발행하는 거 이거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이 규제를 하면은 그거를 뭐 홍콩이나 뭐 이런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 딴 데 가서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CBDC는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2025년 1월 24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발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속보, 미국 행정명령이라는 속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